자, 지금 현재 시장 상황에 대해서 간략히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지금까지 꾸준히 이제 마감 방송이나 어떤 이제 시황 루트를 통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 일단은 오늘 5월 30일에 대한 어떤 역사적인 이슈거리, 증권 거래세 인하라는 것은 일단은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 당연히 큰 사유가 되겠죠. 이제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이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씩 굴리는 데 있어서 우리 같은 사람들이야 증권거래세 조금 뭐 그거 인하한다고 0.05 인하한다고 뭐 크게 달라질 게 있겠느냐마는, 그들의 입장에서는 전혀 완전히 새로운 장이 펼쳐질 수도 있는 거예요. 굉장히 평소에 하지 못했던 잦은 거래도 더 할 수 있고, 그래서 굉장히 출렁임이 많을 거라고 저는 계속 말씀드려 왔죠. 5월 30일부터는 시장이 뭔가 변화가 있을 것이다. 느낌이 다를 것이고, 정말 개인들이 뭐 견뎌내기 어려울 정도의 흐름까지도 만들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이 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계속 지금 뭐 말씀드려 왔는데, 뭐 그게 5월 30일 뿐만이겠습니까? 한동안 시장이 적응할 때까지 그런 모습을 보여주겠죠. 뭐 한 6월 한 2주차까지도 보여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일단 보다 중요한 것은, 일단 지금까지 시장이 5월 달에 많이 빠진 상황, 지금 작년 10월에도 많이 빠진 상황, 이걸 다 고려해 봤을 때, 그리고 뭐 내용도 다 아시잖아요. 다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미중무역 전쟁을 주축으로 시장이 많이 빠진 거니까. 둘 간의 G2 간의 싸움 때문에 그런 거니까,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근데 시장을 뭐 오래 경험하신 분들도 계시고 짧게 경험하신 분들도 계시고 하는데, 이 정도의 하락장은 정말 상당히 생각보다 많이 나와요. 쭉 길게 한번 시장을 안 겪어보신 분들은 당연히 뭐 지나간 차트로밖에 뭐 확인해 볼 수가 없는데, 그 당시를 겪어보신 분들은 사실 지금 이 자금을 오히려 지금 꺼내서 준비하고 있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굉장히 잦은 출렁임이 있어요, 시장은. 보시다시피, 그쵸? 그냥 멀리만 바라봐도, 이거 주봉으로 볼까요? 그냥 잦은 출렁임은 언제나 있어요. 이것도 뭐 몇 주간 떨어진 거고, 몇 주간 떨어진 거, 몇 주간 다 떨어진 거잖아요. 몇 주씩 다 떨어집니다, 이렇게. 원래 늘 이런 구간을 거쳐요, 최순실 때고. 거쳐요. 몇 주씩 떨어집니다. 이거는 이제 좀 큰 시월장이었고, 떨어지는 구간이에요. 이거는 금융위기 때고. 자, 이렇게 됐을 때 가장 이 하방에 있는 위치에서는 이런 투매들이 나오는, 지금 뭐 사실 투매가 안 났어. 이때 10월 달에 투매가 나왔는데, 어쨌든 이런 투매, 만약에 여기서 한 번 더 투매가 나오면 그거는 더 큰 기회가 돼요. 그거는. 근데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어, 이 거래세가 인하된 틈을 타서 그런 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안 나오는 하락장도 많습니다, 투매가. 주봉상의 투매가. 뭐 일봉상으로도 마찬가지죠. 근데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외국인들이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팔아왔잖아요. 언론에서는 아마 뭐 3분기나 뭐 4분기나 되어야 외국인들이 돌아올 거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럼 그때까지 개인들은 관심을 안 가질 거란 말이죠. 일단은 외국인 다 떠나가겠네, 계속 팔겠네, 뭐 평생 팔겠네 라는 생각으로, 그냥 뭐 언제까지 팔 거야. 외국인이 물론 주식을 많이 갖고 있는 건 맞아요. 그러나 외국인들은 손실을 그렇게 감수를 하면서 그렇게 계속 팔지는 않습니다. 항상 늘, 과거에도 늘 외국인들은 계속 팔 거야라고 했을 때, 오랜 기간 한참 뒤에 돌아올 거라고 했을 때 그렇게 머지않아 돌아왔어요. 물론 지금 뭐 환율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달라졌죠. 그리고 뭐 시장 하락을 한두 번 겪는 건 아니지만, 이런 폭락장 뭐 한두 번 겪겠습니까? 굉장히 오랜 기간 반복을 해놨잖아요. 근데 지금 변수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트럼프를 지금 처음 겪고 있는 건 맞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트럼프 변수 하나가 있는 거지, 나머지는 그냥 시장에 자연스러운 현상들이 더 많아요. 그냥 뭐 하락했다가 올라가고, 폭락했다가 올라가고, 폭락하면 폭등장이 오는 거고, 급락하면 급등장이 오는 거고, 항상 그런 겁니다. 급락하는 시기가 지나가면 급등장도 오는 거고, 급락하는 시기 지나면 급등 오고, 주봉상이 이거 4주 연속 올라오고 막 이런 거예요, 다. 급락을 해야 급등장도 오는 겁니다. 폭락을 해야 폭등장도 오고. 어쨌든 그런 걸 반복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지금 처음 겪는 거는, 그냥 트럼프가
전세 그 미국을 집권하는 그거 지금 트럼프를 처음 경험하고 있는 거 하나예요. 나머지는 뭐 크게 달라진 것도 없어요. 뭐 항상 예전에도 나왔던 예전에도 그 당시가 중요했던 이슈, 그 당시에 중요했던 이슈들. 2008년에는 뭐 금융위기가 당연히 좀 심각했으니까 항상 그 당시에 가장 중요했던 이슈거리로서 시장을 오르락내리락 했어요. 근데 지금은 트럼프가 아니었으면 생기지 않았을 일들 때문에 어쨌든 발생하고 있는 거고. 지표로 그냥 지금 가장 간단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지표를 하나를 보자면 이때 금융위기 때 폭락, 이거 한 번 더 땡겨보면 이때 금융위기 때 서프라임 때 떨어져서 이 구간을 만들었을 때가 이제 우리 기업들은 이게 성장을 한단 말이에요. 모든 상장 기업들은 꾸준히 전체적으로 성장을 해요.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가 성장률이 좀 작아졌다고 하더라도 조금씩 자라나고 있잖아요. 성장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성장 속에서 기업들도 같이 평균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업들을 당장 모두 토탈 묶어가지고 당장 현재 무슨 자산 가치, 무슨 뭐 부동산 가치도 있을 것이고 그냥 회사의 자산 가치를 당장 현금으로 바꿔준다. 그만큼 현금으로 바꿔준다. 랑 vs 그거랑 현재 주가 지수, 현재 주가 상태에서 그냥 다 올매도를 친다. 올매도 쳐서 나오는 현금이랑 비교를 했을 때 현재 주가 상태랑 비교를 했을 때 어떠냐를 간단하게 수치화한 게 PBR이에요. 청산가치, 장부가치로. 자, 금융위기 2008년 시기에 저점 구간을 만들 때 기업들의 장부가치 대비 주가는 0.81배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럼 뭐예요? 지금 당장 다 상폐시키고 다 그냥 현금화로 다 바꿔도 기업들은 지금 다 팔고 그냥 주식 다 없애고 그냥 너 회사 가치대로 그냥 현금 바꿔줄게 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8,100억이다. 당연히 다르겠지만 그냥 간단히 쉽게 8,100억이다. 아니죠. 1조다. 반대죠. 1조다 했을 때 지금 바꿔줄게. 현금으로 바꿨을 때 1조다 했을 때 당장 지금 주가로 그냥 매도 다 처리하고 현금으로 주식을 매도했을 때 얼마나 생기냐라고 비교했을 때 8,100억 수준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0.81배. 지금은 뭐예요? 지금은 뭘까요? 물론 이때까지 떨어지면은 말도 안 되는 수치로 내려가겠죠. 그러나 기업은 성장했다고 했잖아요. 성장. 기업 가치. 주가는 기업 가치에 선행해서 움직이죠. 지금은 이 PBR이 0.8까지 떨어진 위치. 0.8 뭐 수준까지 비슷하게 떨어졌어요. 정확하게는 맨날 뭐 달라지겠죠. 이때 0.8인가? 하여튼 0.8 혹은 0.81까지 다 떨어져 있는 겁니다. 뭐 이게 뭐 크지 않겠죠. 뭐 비슷해요. 뭐예요 지금? 비슷하다는 겁니다. 0.8이든 0.81이든 비슷한 수치까지 다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즉 심리적으로 여기까지 떨어져 있는 거고 외국인들이 느끼기에 여기에 환율까지 더하겠죠. 환차손까지 체감으로 어쩌면 더 하락했다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지금 파는 건 뭐예요? 보통 그냥 외국인들이 지금 손실을 감수하고 파는 건데 신흥국 지수 뭐 편입 문제도 있었지만 그러니까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그냥 어떤 이럴 때죠. 그냥 처음에 당연히 PBR 1이 내려갔을 때 장부 가치보다 떨어졌는데 그냥 파는 것과 같은 심리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매도를 해두는 겁니다. 현금화를 해야 나중에 저가 매수를 잡아서 다시 끌어올리는데 그거 저가 매수를 해둔 게 수익이 되겠죠. 어떻게든 현금을 더 마련을 해놓는 그런 과정인 겁니다. 마침 우리 시장은 세금 인하까지 앞두고 있었고요. 오늘도 지금 더 팔죠. 아침에 잠깐 사다가 외국인들이 더 팝니다. 뭐 평생 팔지 않아요. 조만간 들어올 거라고 보고 그게 빠르면 오늘이라고 봤는데 글쎄요 뭐 종가까지 뭐 지켜봐야겠죠. 일단은 중요한 거는 기업들의 가치 대비 주가 지수는 지금 2008년 최저치 2008년 금융위기 수준까지 많이 내려가 있는 상황이라는 거. 그러면 순간적으로 좀 더 출렁일 수 있게 이때도 마찬가지였잖아요. 뭐 이때도 뭐 0.85였다
있다가 0.8 떨어지고 막 그렇겠죠. 그러나 그런 위치에서 출렁임이 추가적으로 있다고 하더라도 그 뒤에는 크게 반등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뒤에도 크게 더 올라갈 기회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일단은 저가 메리트가 굉장히 클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좀 기다려 보시고요. 여기서 더 떨어져서 금융위기 수준보다 더 떨어지면요, 진짜로 그냥 자연스러운 저가 매수세 다 들어올 겁니다. 지금까지 현금화했던, 현금 가지고 있던 사람들 총동원할 수도 있어요. 물론 지금은 굉장히 공포스럽겠죠. 당연히 떨어지던 과정이니까. 이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떨어지던 과정 속에 있을 때 굉장히 공포스럽습니다. 지금 끊고 최저점에서 다시 살 수 있다고 판단이 들지 않으시면, 그거를 내가 찝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면, 조금 약간 축소를 하면서 보시는 것도 좋아요. 그러나 다 팔고 떠나 있는 거는 좋지 않은 선택입니다. 그럼 다시 다 올라와서 시작을 하거든요. 조금씩 축소를 하는 것은 일단 리스크 관리는 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러나 그것마저도 거의 다 와간다는 생각입니다. 다 왔다는 생각이에요. 어쨌든 지금 뭐 장부 가치에 대해서 PBR에 대해서 시장 PBR을 한번 비교를 해드렸는데, 그거 플러스 시장이 출렁임이 클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 뭐 당연히 잦은 매매, 변동성 크고, 오늘 이렇게 증시가 지금 내려가고 있어요. 내려가고 있는 상황에서도 뭐 금방 또 V 반등 여기 이런 식으로 꼬리 잡고 또 올라오면은 또 어떻게 끝날지 알 수 없습니다. 이거 좀 크게 보여드려야겠네요. 지금 누구나 다 내려가는 쪽에 지금 공포스럽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물론 내려갈 수 있겠죠, 끝까지. 근데 아직 시간도 많이 남았잖아요. 오늘 이렇게 가다가 또다시 이렇게 가서 또 어떻게 올라갈지 몰라요. 금방이에요, 금방. 10시부터 지금 현재 시간 5월 30일 2019년 5월 30일 오전 9시 54분인데 아직 시간 많이 남았잖아요. 어떻게 될지 보세요. 다시 다 올려놓고 끝날 수도 있는 겁니다. 뭐 내려갈 수도 있겠지만 변동성 자체가 크다는 것은 오르락 내리락, 내려간다는 것만 주는 게 아니잖아요.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잦은 매매, 샀다 팔았다 많이 할 겁니다. 평소에 안 하던 사람까지도 할 거예요. 왜? 아이고 그거 세금 커요. 그들이 느끼기에는 커요. 우리는 별로 못 느껴요. 하여튼 조금 시장이 많이 좀 거칠게 좀 힘들게 움직이더라도 일단은 지금은 정말 주가가 싼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뭐 싼 구간이 조금 더 싸졌다가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일단 전체적으로 지금 싼 구간에 위치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외국인들도 싸게 지금 굉장히 저렴하다고 느끼지만 현금화를 해서 나중을 준비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항상 이런 시장은 지나갑니다. 항상 저도 많이 겪어왔고요. 어쨌든 지금 주가가 다 싼 위치에 있으니까 사실 지금 주식을 안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돈을 준비를 해놓고 기다릴 수 있는 상황이에요.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들한테 돈을 준비시키고 기다리게 만들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기존에 주식을 하던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주식을 갖고 있었던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게 어렵겠죠. 물론 미리 예견하고 고점에서 자르고 아예 현금을 들고 지금까지 있을 수 있다면 그렇게 하시는 게 좋았겠지만, 그게 지나고 나서 생각할 수 있는 문제지 그 흐름 과정 속에서는 그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당일에도 되게 좋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시장이 급락하더라도 움직이는 것들은 계속 움직여주기 때문에 주식을 계속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렇게까지 많이 떨어진 이상 앞으로의 전망을 보고 차분히 좀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주가는 금방 돌아올 때는 금방 돌아와요. 대표적인 종목으로 뭐 재료가 붙었지만 어제도 말씀드렸듯 노바텍 같은 걸 보시면 될 겁니다. 최근에는 뭐 주가가 재료를 갖고 있는 종목들은 한순간에 회복을 합니다. 그 음봉들 20개를 한 방에 덮어버릴 수도 있는 겁니다. 금방 덮어버려요. 덮을 때는. 내려가는 시기가 길지만 올라가는 거는 금방 덮어버리는 것이 30% 시장, 30%, 뭐 15%대도 마찬가지였죠. 점상으로 보냈으니까 그때. 이런 식으로 금방 덮어버리는데 단 매도 이탈 거래가 나온 종목은 안 됩니다.
거래 없이 떨어진 것에서만, 그리고 기존에 물량 매집이 좀 어느 정도 이루어졌고 조금 살아날 기미가 앞으로 미래 가치가 있거나 하여튼 내용이 붙일 수 있는 종목 중에서 매집 거래가 있었고 이탈 거래가 없었던 것들만 해당될 겁니다. 앞으로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다면 조금 차분히 너무 겁내지 마시고 차분히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